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빈의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원래 논어는 20편으로 분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생각 끝에 저 나름으로 다시 20편, 20장으로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총론으로서 수기 아닌이에요. 제1장 수기 아닌 이 총론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강론으로서는 첫 번째 장, 그러나 이제 총론을 1장으로 보면 두 번째 장이 호학 근행입니다.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근행 부지런히 실천한다. 그래서 호학 근행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에 대해서 6예를 말씀을 드렸죠. 예, 악, 사, 어, 서, 수. 예, 예법을 배우고, 악, 음악을 배우고, 사, 활쏘기를 배우고, 어, 술에 몰기를 배우고, 서, 글을 배우고, 수, 수학도 배운다. 이렇게 해서 6예를 배우는 거예요. 6예 중에 앞에 두 가지는 마음 수양에 관한 것이고 뒤에 것들은 기능적인 거예요. 제가 인용 사과로 분별한 것으로 보면은 앞에 것은 수기에 해당이 되고 뒤에 것은 배능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둘은 딱 그렇게 분별되지는 않고 서로 섞이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중심점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게 근행이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런데 왜 배우느냐? 나 자신도 좋고 결국은 남에게도 좋게 하자고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호학 근행에 대한 논어에 나타나는 이제 원문을 가지고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넣고 이제 호학 근행을 생각해 볼 차례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논어 첫 구절이 배울 학자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너무나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 전부 다 알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자왈해서 아들자 가로왈, 여기서 아들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고서 이제 따옴표 치고 배울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학이 시습지 배울 학, 학이 시습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따옴표 닫고. 논어는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서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또는 공자님 제자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런 형식이 아닌 것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는 자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구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앞에 따옴표 안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배울 학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어의 첫 구절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 유봉 자 원방내 부력 낳고, 이것이 두 번째이고, 인부지 이불원 부력 군자호,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이렇게 한문으로 읽어 보았는데 이제 이 한문 중국어죠. 중국어이고 중국 글인데 이 중국어와 중국 글에는 우리말에 있는 토가 없어요. 토라는 건 뭐냐면 하기 시습지 하니, 하면, 하고, 하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이 꼬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꼬리말을 붙여서 토를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이렇게 하면 이제 토를 안 붙인 것인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토가 없다 보니까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이 앞에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의 폭이 넓어요.
즉 우리말로 넘어와서 하기 시습지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중국 사람들로서요 하기 시습지 하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하기 시습지 하는 것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중국어는 이렇게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넘어왔을 때 이 토를 붙이기에 따라서 이 뉘앙스 내지는 내용도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중국 그 글쓰기법에서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쉼표라든가 마침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 읽기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기 시습지 하면, 이렇게 하면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불역 열오아, 이제 하면은 토가 되고, 열호 다음에 아, 이것이 토예요.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안 쓰이는 말인데, 한문을 해석할 때, 한문에 토를 달 때 아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불역 열호 할 때 마지막 호자는 이끼 호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정확하게 하면 어조사 호자예요. 말 끝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 말의 성격을 결정지어줘요. 이 호자가 붙으면 요즘 식으로 하면 느낌표가 돼요. 느낌표가 붙었는데 그 느낌표를 우리말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하고서 토를 붙이긴 붙여야 되겠는데 뭐라고 붙이냐 이거예요. 아 붙였어요. 아도 우리 토시에서 느낌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 시습지 하면 불역 열호아 이렇게 토를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하면이라고 토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시습지 하니 이렇게 토를 달려고 해요. 또는 하기 시습지 하는 것이 이렇게 하거나 뜻은 같습니다. 근데 하기 시습지 하는 것이 하면 이게 토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 열호아 이렇게 토를 달아보자고요. 그렇다면은 하기 시습지 하면 하고 하기 시습지 하니 하고 무엇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기 시습지를 하면 불역 열호와 불역 열호는 아니불 또역 기불열 이끼호거든요. 이 기불열자는 원문에서는 말씀 설자로 되어 있는데 말씀 설자 자체가 기불열자라는 뜻도 있고 또는 기불열자가 잘못 적혀서 말씀 설자로 되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불역 열호 이것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한문 해석은 영어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영어 해석은 뒤에 걸 먼저 해석해서 앞으로 넘어오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동사 또는 제일 중요한 거에 뒤로 가요. 근데 영어하고 중국어는 중요한 게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해석할 때 거꾸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 불역 열호도 아니 불자가 마지막에 나와요. 또 역자를 먼저 해석해서 불역 또 역자를 먼저 또함 그 다음에 또 역자 다음에 기불열이죠. 기쁘지 하고서 아니 불자가 제일 앞에 있는데 아니한가 하고 앞으로 넘어와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 뭐가 하기 시습지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기 시습지가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제 제 해석인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 열호아 또는 하기 시습지 하고서 토를 붙이지 않고 쭉 빼요. 문장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줄을 쭉 긋는 거 있잖아요. 줄을 쭉 그어서 한 글자 내지 두 글자 길이로 쭉 그어요. 좀 숨을 쉬어라 이거예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하기 시습지 하니 이러면 더 쉽겠죠. 하기 시습지 하면 불역 열호아 이렇게 되면
하기 시습지를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열호와 이렇게 하면 하기 시습지 하는 것이 하기 시습지 자체가 불역열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시습은 뭔가요? 배울 학, 말, 이을, 이, 때, 시, 익힐 습이에요. 이 시습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고 나중에 생육신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 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진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과 똑같아요. 때시 익힐 습. 이것도 그래요. 해석을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또 해석들을 하는데 때때로가 아니고 때로예요. 때시자가 하나니까 시시습이 아니고 시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익히면 그럼 때때로는 뭐예요? 맨날 익히는 게 아니라 익혔다가 안 익혔다가 익혔다가 안 익혔다가 이렇게 되는데 때로 그럼 때로는 뭐예요? 때에 맞추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때에 맞추어 적당한 때에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때에 항상 해야만 하는 때에 익히면 이렇게 됐어요. 배우고 학이 말 이을 있자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준다 이거예요. 학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내지는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이 이제 저의 해석인데 일반적으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익히면 이것이 조건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학위 시습이 과정이고 불역열호는 결과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공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과정은 힘들어. 야, 공부는 힘들지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낑낑대면서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기 시습지 하면 과정 힘들었다. 불역열호 결과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좋대요. 합격은 뒷전이에요. 이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 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이건 열심히도 아니에요. 저절로 열심히니까. 열심히란 생각도 없어요.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합격까지 했네요. 이것이 이제 제가 해석하는 하기 시습지 하는 것이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열호다 이거예요. 저의 이 해석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오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공자님이 다른 데서 수없이 나는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좋아했어요. 열심히 좋아하다 보니까 막 성숙이 돼가지고 결국은 성인까지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보면 또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기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공부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과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다.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문장이 감탄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호, 익기호, 익기호자가 요즘으로 하면은 느낌표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열호와 하고 이렇게 감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문자설이라고 해요. 없을 무, 물을 문, 스스로자 말씀설이에요. 무문. 물어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자가 선생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든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닌데 자설, 스스로자 말씀설. 부탁도 안 받았는데 당신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부처님 경우에는 항상 제자가 뭐라고 물어볼 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자님하고 똑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스스로 감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남방경전 빨리경에 보면 자설경이라는 경 모음이 있어요.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신 것만 모아놓은 그런 경전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자설경인데 이제 빨리어로는 우다나라고 합니다. 이 우다나를 자설경 스스로 말씀하셨다 해서 자설경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감흥계라고도 번역을 해요. 감흥이 일어나서 계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시라는 거예요. 감흥이 일어나서 시로 말씀하신 것. 감흥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산문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사가 있는 감흥이라는 건 뭐예요? 감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속에서 술을 오래 이렇게 재료를 다 넣고 이렇게 놔두면은 점점 부글부글 끓다가 이렇게 개워서 넘치잖아요. 마음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뭐가? 깨달음이. 혹은 행복이. 행복이 넘치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술이 넘치듯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스스로 독백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흥계예요. 근데 이 논어 첫 구절이 감흥계라고요. 누가 물어봤다는 말이 없잖아요. 자활 바로 시작했어요. 누가 물어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스스로 공자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배우고 익힌다는 거 말이야. 그 얼마나 기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술이 익어서.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이게 중얼거리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셨는데 공자님 말수가 굉장히 적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대단해요. 키가 2m. 총리를 지낸 정치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중국 역사상 제일 아는 것이 많고 당시로서는 세계 일주하고 어마어마한 경력. 그 다음에 딱 술에 오르면 딱 끌치를 잡고 옆을 안 돌아가고 반드시 앉아서 가요.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뭐 흥미로운 거 없나? 안 해요. 딱 이렇게 가요. 그렇게 평생을 수련을 하셨는데 나이가 70이에요. 당시 70은 지금 100살쯤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주로 40세, 45세 연하예요.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는 25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30세 되는 친구가 100세 되는 할아버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한 번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을 다 보고 배워야 돼. 한 말씀 하면 바로 적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누군가가 적은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적지 않아도 당시 이제 기록 환경이 지금같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암기력이 훨씬 좋아요. 이 문자로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암기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력은 엄청나게 대단했고 더군다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인데 한 번 들으면 딱 귀에 가서 각인이 돼버려요. 한 번만 들어도 기억이 돼요. 더군다나 공자님 제자들은 청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붕차 원방래하니 불역 나코와 인부지 이부르하니 불역 군자와 이렇게 세 말씀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셋 다 우러나오는 감흥의 언어였더라 이거죠. 이런 감흥의 언어인데 이런 감흥의 언어가 어떻게 하기 시습지 하면 불역 열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감흥의 언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래야 맞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얼마나 기쁠 것인가. 이게 말이 돼요. 심지어는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기뻐지나요? 즐거워질 수는 있지만 기뻐지지는 않잖아요. 기쁨은 즐거움보다도 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그런 감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시습지 하면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기 시습지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구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구절이 뭔가요? 유붕자 원방내 부력 낙호아예요. 유붕, 이슬유, 벗붕, 벗이 있어서 자 원방내. 이것도 이제 자에서 띄어서 읽어야 돼요. 스스로 자자인데 이것은 스스로라는 뜻이 아니고 무언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기간을 정했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 할 때 1일부터라는 뜻이에요. 부터. 저희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무슨 뭐 대문이라든가 무슨 출입문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자 1월 1일, 지 1월 31일 이렇게 썼어요. 스스로 자 무엇으로부터 지 이를 지자 어디 어디까지 하면 지 시작은 자 끝은 지 그래서 자, 지 이렇게 썼는데 그때의 자예요. 그래서 자부터 그것도 해석이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부터가 뒤에 와야죠.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거예요. 자 원방 원방으로부터 뭘 원? 모방 먼 방은 이제 지방 할 때 방이에요. 먼 지방, 먼 곳, 먼 곳으로부터 자자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때는 앞에 글자를 약간 띄어 읽어야 돼요. 자원방 이렇게 해요. 자원방 이러면 안 돼요. 자원방 하면 스스로 자자가 돼버려요. 이게 붙어 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자를 나중에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자원방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자를 또 띄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붙여서 읽으면 원방내로부터가 돼요. 세 음절 원방내로부터가 되는데 띄어 읽어야 원방으로부터 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원방레 하니 레는 올레자죠. 그래서 자원방내 네 글자인데 해석으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원방으로 첫 번째 부터 레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띄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원방내 하니 이것도 하면이면 안 되고 한이어야 된다 이거죠. 부력 낙호와 똑같은데 앞에 기뻐할 열자가 즐거울 낙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한이라는 해석이 맞고 하면이라는 해석이 맞지 않나? 당연하잖아요. 좋은 친구가 먼 데서 왔어요. 그럼 오자마자 즐거워요? 아니면 왔을 때는 안 즐거웠는데 놀고 나서 가고 나니까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오면 바로 즐겁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는 과정 자체가 즐겁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가고 나니까 좋은 게 아니고 친구랑 있는 과정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니 오면이 아니고 물론 오면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구절도 한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구절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아는 분이 많아요. 세 번째 구절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심지어는 두 번째 구절은 옛날에 요한교황인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첫 인사로 유붕자원방내 푸렴나코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중국인들의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논어를 인용하셨겠지만 제 말씀은 교황님도 아실 정도로 유명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세 번째, 인부지 이불은 부력군자호예요. 인부지, 사람인 안이불 알지.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기자를 쓰면 나, 사람 인자를 쓰면 남, 수, 기, 안, 인 할 때 수, 기, 몸기자잖아요. 기를 닦아. 그러면 나를 닦는다 이거예요. 안, 인, 편안할 안, 사람, 인 할 때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은 이 기에 반대되는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건데, 인, 부지, 역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알아주지 아니해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토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인부지하고 바로 이어서 말, 이을, 이자가 있기 때문에 토시를 붙일 곳이 없어요. 이 불온, 뒷말을 이어서 말, 이을, 이자가 들어간 다음에 불온, 아니 불, 성낼 온. 즉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렇게 됐는데, 성을 낸다는 한문 글자가 몇 가지 있지요. 노할 노자가 있고 또 분자도 있어요. 근데 이 온자는 성낸다는 뜻이 아니고 보통 성낼 온자로 이렇게 읽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성까지는 아니고 온자나 하는 정도, 온자나 할 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짢아 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군자라는 말은 너는 군자의식이라고 해도 되죠. 군자 되려고 논어 공부하는 거죠. 군자라는 말은 폭이 넓어요. 유학에서 보는 인격의 6단계 중에서 중간에 해당되기도 해요. 1. 악인, 그 다음에 범인, 공부를 안 하는 보통 사람, 세 번째 인격 수양을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 학인, 네 번째가 이제 군자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현인, 그리고 성인이죠. 그렇긴 한데 이 군자라는 말은 성인까지 포함할 수도 있어요. 좁게 보면은 군자, 현인, 성인 이렇게 나뉘지만은 넓게 보면 군자라는 말이 현인, 성인까지 다 포함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제자들이 공자님을 군자는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군자라는 말은 계급적 의미도 있어요. 선비와 사대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로 치면 이제 양반이죠, 양반. 그에 비해서 소인, 군자에 대비되는 개념이 소인인데, 소인은 군자는 마음이 너그러운데 마음이 좁은 사람 이런 뜻도 있고, 계급적으로 서민, 성 밖에 사는 서민, 이 성 안에 사는 군자가 아니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어에서는 주로 인격을 갖고 군자를 말하고 소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말하면은 귀족인데도 소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민인데도 군자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군자는 이제 인격적인 군자로 보자고요. 근데 이제 군자, 현인, 성인까지를 합친 군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단계의 군자예요. 현자나 성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언짢아 하지 않을 뿐이지, 앞에처럼 불역열호와 불역낙호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잖아요. 성인이 되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언짢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알아주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냐. 항상 마음이 흔연해요. 흐뭇하죠. 행복하죠. 기쁘죠. 아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쁨이 쫙 우러나와서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스스로 감흥이 일어나는 그 경지란 말이죠. 술이 다 익었어요. 항상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언짢아 하니 안 하니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논어 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지 연거에 신신여야 하시고 요요여야 러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지, 아들자, 갈지, 선생님의 이런 뜻이에요. 갈지자는 영어의 of, sound of music 할 때의 of에 해당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연거는 이제 할 일 없이 평상시에 편안하게 계실 때에 이거예요. 신신여야 하시고 요요여야 했는데 신신이 있고 이제 요요, 신신요요가 이제 핵심 단어예요. 그다음에 여야는 그 핵심 단어에 붙어 있는 수사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같을 여자와 있기 야자예요. 있기 야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지만 암암리에 아까 있기 호자가 느낌표를 말하듯이 말을 이렇게 순연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여자 하나만 쓰면 외로우니까 짝을 맞추기 위해서 두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야자를 넣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을 여와 있기 야인데 이 같을 여자도 같다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같을 동자도 있어요. 한 가지 동. 근데 한 가지 동하고 같을 여자는 좀 느낌이 달라요. 한 가지 동은 그야말로 한 가지가 된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숫자가 3 곱하기 3 이거를 9 하면 9나 3, 3이나 똑같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을 여자는 좀 인격에 해당될 때가 많고 자연스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다는 뜻. 이 그러하다는 것은 노자식으로 말하면 자연스럽다. 그러할 연, 자연. 그러할 연과 같을 여자가 거의 비슷해요. 물이 자연스럽고 구름이 자연스럽고 바람이 자연스럽잖아요. 인격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억지를 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쓴 거예요. 신신 그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요 그러하시다 이렇게 됐는데 신신은 뭐냐면 이제 납신자예요. 납신자를 두 개 썼는데 이제 논어가 쓰여진 당시의 한자와 그 뒤에 이제 한자가 자꾸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고 한자에서는 나중에 분별이 된 두 개로 나뉘었는데 고 한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펼신자로 쓰였어요. 펼신자는 납신자 옆에 이제 사람인별을 붙여서 납신을 붙이면 펼신자 쭉 편다, 신장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펼신자가 되는데 공자님 당시에는 이 납신자가 납이라는 뜻도 있고 편다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펼신자로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쓰였거든요. 쭉 펴져 있었고 다시 쭉 펴져 있었는데 자연스러웠다. 뭐예요? 긴장이 하나도 되지 않고 지극히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신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체가, 몸이.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격이 점점 고상해진다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욕을 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남들은 불행한 일이라고 걱정하는 일이 닥쳤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만 그렇지. 성인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다 그럴만하고 받아들일만 해요. 공자님이 평생 취직을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취직 못했잖아요. 그럼 불행했을까요? 그건 취직에 목매다는 사람에게 그렇고요. 공자님은 취직에 목매단 건 아니에요.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면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폼나려고 권력 행사하는 재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 다 했어요, 진인사.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에 스트레스 노력이 아니고 힘이 안 들어요. 이러한 경지인데 이제 평상시에, 연고는 평상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건 뭐예요? 그때 모든 사람은 평소의 기본 인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인은 성인의 인격으로,
군자는 군자의 인격으로, 소인은 소인의 인격으로 돌아와요. 성인이시니까 이제 성인의 인격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옆에 제자가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 관찰은 제자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저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신신여야. 쫙 펴져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우셔. 이렇게 보아낼 줄 알고 써낼 줄 아는 제자. 이 제자의 눈썰미, 제자가 군자였어요. 틀림없이. 혹은 현자였어요. 군자, 현자 아니고는 그렇게 적어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여여야예요. 요자는 그 요절이라고 하는 데 쓰는 요자예요. 하늘 천자 비슷하게 생긴 요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쁠 요자도 돼요. 예쁜데 미인처럼 예쁘거나 막 꽃처럼 예쁜 게 아니고 무엇처럼 예쁘냐? 비유하면 막 새순이 돋아오를 때 뾰족한 그 새순처럼, 혹은 그 캄캄한 밤에 촛불을 한 자루 켜놨는데 초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면서 살짝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생긴 것도 촛불 켜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글자가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요 여야인데, 아까 신신이 몸에 대한 거라면 요요는 마음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예뻤을까요? 그렇죠. 부력 열화의 열이에요. 열. 기쁠 열. 기뻐할 열. 부력 낙화의 낙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뾰족하게 이렇게 뻥긋 솟아오르려고 해서 딱 앉아 계신데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면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고서 딱 앉아 계시네.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한편으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야말로 대장부. 공자님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또 탁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기쁘고 행복해 보였더라. 이것이 이제 자지 연거에 신신 여야 하시고 요요 여야 릇이다. 이것이 성인의 인격이고 평상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무슨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뭐 언짢하니 안 하니 이런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재산으로 치면 한 100억 부자라고 치자고요. 근데 아주 평범한 옷 혹은 뭐 누더기 옷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쟤 거지야 거지 하고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어요. 혹은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가 당해질까요, 본인이? 그 말이 화가 날까요? 웃죠. 그래.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성인의 인격 이런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적적으로 자기 안에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너 불행하지, 너 취직 못해서 괴롭지, 공자 너 벼슬 못 얻어서 힘들지, 그러든가 말든가. 너는 네 깜냥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그런 재산 말고 행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걸랑. 이 자기 자족의 힘.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예요.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 내면의 기쁨, 내면의 즐거움, 이것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컵줄이기로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한 마리인데 컵이 한 대야. 그래서 9대가 남았어. 막 펑펑 남아 돌아가. 이게 이제 성인의 경제예요. 근데
밖에서 몰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럼 사람들이 몰아간 것만 소용없는 게 아니고, 사람 말고 운명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잖아요. 또 나에게 죽음을 안겨줄 수도 있고 늙음을 안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도 초연한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고 늙을 때 되면 늙으면 되지. 아프다 하더라도 아픔을 지그시 견디면서 이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 공격이죠. 이 공격으로부터 얼마만큼 초연하냐.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에 이르면 전부 다 초연해진다. 이렇게 됐어요. 100점이 된다. 근데 유가에서는 100점까지는 말 안 해요. 열반까지는 말은 안 하고 굳이 이제 비교하면 한 8, 90점만 해도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공자님도 애통해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수제자인 안회가 당신의 앞서 죽었을 때 막 정신을 잃고 통곡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이라면 인간적이죠. 그런 특수한 사례는 있지만은 대체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막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7일 동안 굶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 천막 안에서 다 검문고를 탄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흔연함, 그것이 신신하시고 요요하신 것인데, 이러한 분이 무슨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짢아 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이것은 당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희 제자들 남이 안 알아주어도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군자답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제 맥이 좀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서 성인의 경지를 말씀하시면서 인부지 이불은 불역 분자호화가 아니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짢아 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하시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조촐하니 신신요요하니 또한 성인이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약간 잘난 채,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성인이야 라고 자부하는 듯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공자님은 절대 당신이 성인이라는 등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솔직하시고 정직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학이 시습지는 1인칭, 그 다음에 유붕자 원방내는 2인칭,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인칭쯤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이 시습지, 공부하고 때로 익히면서 기쁜 거, 혼자 기쁜 거예요. 공부하는 재미를 가지고 혼자 1인칭.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학제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고등학교라고 하자고요. 공부 수준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남들은 뭐라 그럴까요? 항상 한 단계 아래로 봐요. 제중학생인가 봐 이렇게 봐요. 내가 보는 것보다 한 단계, 심지어는 2단계 아래로 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군자 수준에 이르면 섭섭하지 않아요. 현자 성인은 뭐 당연히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학인, 군자 밑에 학인은 내가 말이야 제법인데 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 하고서 약간 마음이 쓰여요. 제 식으로 말하면은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광장, 남들에게서 받는 이 광장에서의 평가가 있고, 안방, 내가 나를 평가하는 안방의 평가가 있거든요. 성인이 되려면 혹은 군자가 되려면 이 안방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저쪽 평가에 자꾸 신경 쓰면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수양할 시간이 없어지고 수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쪽은 가능하면 신경을 안 써야 돼요. 뭐 세상이야 그런 거지.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으로 하는 것, 원래 세상 그런 거야. 그리고 쳐버려야지. 자꾸 내가 고등학생이야 하고 주장하고 다니면 이 수양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어때요? 특히 뭐 연예계, 정치계. 요즘 그 거짓말로 뭐 학위를 따기도 하고 학위를 속이기도 하고 뭐 학위만 그런가요? 어쨌든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래갖고 말썽난 사람들 많잖아요. 저쪽에만 신경 쓴 거죠. 그러니 언제 이쪽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회사로 치면 이쪽은 제품 개발부, 저쪽은 영업 홍보부예요. 영업 홍보를 아무리 잘한들 제품이 계속 향상되지 않으면 그 회사 성공할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제품 개발을 한 10년만 하면 제법 성과를 올려요. 근데 인격은 10년간 열심히 수양해도요, 표도 잘 안 나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는데 10년 거의 어려워요. 10년 만에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도요. 그러면 공자님처럼 15살에 지우학했다고 하셨으니까 15살에서부터 10년 단위로 보자고요. 15살에 배우기 시작해서 30살에 섰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0년이잖아요. 그럼 10년마다 공자님은 한 단계씩 푹푹푹 올라갔어요. 공자님이 그랬다고요. 우리는 공자 같은 훌륭한 자질도 안 가지고 있고 그만큼 노력도 안 하잖아요. 10년 만에 한 단계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20년에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50년 수양해갖고 학인이 군자 될까 말까 해요. 그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영업 홍보부를 쉬게 하고 제품 개발부만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영업 홍보부 거짓말로 뻥튀기로 이렇게 하는 일이 옛날에도 그랬고 공자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영업 홍보부를 역할을 없애자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성인이 아니니까. 저도 학인이니까. 컵과 물로 돌아가서 컵 줄이기만 할 수는 없으니 물 포기도 합시다. 두 가지를 잘 비율을 맞춰서 합시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영업 홍보부가 없어야 된다기보다도 그것보다는 제품 개발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평가받는 것이 낫지.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쪽에 중점을 둡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논어에서 배우고 공자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 너 자신의 인격이 중요하다. 너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네 마음이 평상시에 더 즐겁고 더 흐뭇하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며 그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는 저쪽 외부 평가 이런 것부터 초연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정직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법 정직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를 가장 잘 안다고 할까요? 아주 친했던 친구로부터 좀 제가 부정직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을 평가하는 문제,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문제, 기타 등등 수없이 생각해온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문학 문학 잡지사에 근무를 할 때 신춘문예도 당선하고 작가도 되고 경력으로 보면 신춘문예 당선은 문학 전공 대학을 나온 수많은 대학 졸업자 중에 된 사람 거의 없어요. 1년에 20, 30명밖에 안 돼요. 모든 신문을 다 합쳐도 인류 신문만 치면은
몇 명 안 돼요. 1년에 근데 대학 졸업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그 잡지사에서 편집장님이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학벌이 없을 뿐이야. 다 밑에 네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 후배들 다 대학 나왔는데 이력서에 너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력서에다 지방대학 아무 대학이라도 나왔다고 써. 만약 그쪽으로 옮겨가면 제가 월급이 딱 2배가 돼요. 월급이 2배가 되는데 저는 안 갔어요. 대학 안 나왔다고 쓸게요. 그래도 인정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마세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한 1년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이 출판사 편집장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사님이 이제 대표인데 큰 회사의 이제 출판판트 대표가 이사님이고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온 분이고 제가 편집장으로 가면 밑에 있는 직원은 이화여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면접을 해요. 그래서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근데 신춘문예도 당선했고 책도 한 권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또 내가 냈을 뿐 아니라 내가 편집도 하고 일러스트까지 해서 다 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실력 있으면 됐지. 그러고 인정을 해서 편집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연애 문제도 그래 연애 문제도 제가 건강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늘 약해요 몸이. 거기다가 남동생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한 동생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남동생 둘 데리고 있고 저희 집안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계신데 전부 일 못하시고 밑에 동생은 주렁주렁 달려있고 집안도 가난하고 월급도 많지 않고 월급도 대학교 다니는 그 대학교 나온 동년배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서 한 60%?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보통 대학교 나오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받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8만 원 받았어요. 4년차에 가서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다가 이제 데이트 기회가 나오면 순진하달까요? 바보랄까요?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이런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를 첫 마디로 말을 해요. 저희 가족은 이러하며 동생은 데리고 있으며 급료는 적으며 기타 등등. 이게 뭡니까? 바보죠. 데이트하지 맙시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많이도 아니고 몇 번 반복되고 나서 아 나는 안 되겠다.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다 알려질 건데 거짓말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이 되려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 안 해도 되게 하늘이 만들어 주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람이 다니는 그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초청 강사로 갔어요. 국어하고 아동문학 강사로요. 근데 다른 강사들은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고 이런 분들이에요. 총장님도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저도 똑같은 강사니까 하물며 대학을 못 나왔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때 이제 학생으로 온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나서 사정은 이렇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정직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온 얘기를 하자면 많은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아까 인부지 이불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는데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런 얘기 되잖아요.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저를 오래 지켜본 건 아니고요. 옛날에 지켜봤는데 관계가 한 20, 30년간 끊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직접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저로서는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해했거나 제가 잊어버렸거나 둘 중인데 저는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다고 그러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거짓말 할 건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기어고 오차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도 되고, 정말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요. 나중에 이제 공자님 말씀할 때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나를 알아주는 자 그 하늘인 자 기아자 기천호 호 느낌표예요. 지아자 알지 나를 아는 자 사람자 나를 알아주는 분은 기천호 극이 하늘천 이기호 그 하늘이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지 않아요. 나는 사람 상대 안 해. 하늘을 상대해. 나는 우주적 절대자인지 초월자인지는 몰라도 불교식으로 말하면 따르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 앞에 나는 죄가 없고 떳떳하면 됐어 라고 하는 이것이 인격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제품 개발부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확 튀게 되려면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고요. 사람 평가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결국 그것이 양심의 문제이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직관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문제예요. 이 정직성이 기초되지 않고서는 백날 천날 논어를 100만 번 읽어봐야 말짱할 거예요. 어쨌든 저의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이 그렇게 정직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다고 뭐 맨날 정직할 수도 없었어요. 부정직할 때도 꽤 있었죠. 다만 그 부정직할 때에도 내가 부정직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중요해요.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느라고 약간 부정직해지네.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 이것은 타협이야. 라고 할 때 그 타협 자체조차도 부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남한테는 타협한 척 안 하죠. 좀 내 스스로는 이건 타협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고 내 수준이 아직 여기밖에 안 되네.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만 해도 학인으로서는 괜찮아요. 분자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인 성인은 당연히 뭐 그런 타입이 없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현인 성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다행하게도 공자님은 당장에 그렇게 되라고 안 하고 천천히 조심조심 하면서 그저 꾸준히 나아가 봐 하고서 상당히 편하게 하세요. 요거 중요해요. 우리나라 불교 같으면은 늘 100점짜리 깨달음 맨날 주장을 하다 보니까 100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50년 돼갖고 한 걸음 가기도 어려운데 저 10걸음 밖에 있는 100점인데요. 그러니까
참선 몇십 년 하고 나서 법상에 올라가서는 내가 깨달았네, 100점이네 이러고 주장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왜 100점이라고 주장해요? 50점 얼마나 좋은데요? 70점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게 all or nothing, 부처 아니면 중생 이렇게 해버리면요 거짓말쟁이 막 생겨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박사만 돼야 되냐?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나 좋은데, 그래 나 고등학교 나왔어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야 인격 수양도 돼요. 어쨌든 오늘은 논어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요붕 자 원방 내 부력 낳고 인부지 이불온 부력 군자호 이것을 중심으로 배운다는 것, 호학 근행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